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옥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짚어주시는 우리의 일일남이죠. 금종옥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고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를 매듭질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예, 부채 한도 협상이 다음 주로 좀 미뤄지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한 줄 평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부채 상한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저는 좀 큰 이벤트로 좀 봤고요. 또 이게 뭐 단지 그냥 부채 상한 협상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정치적인 면도 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은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다음 대선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부채 상한 협상이 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미국이 뭐 디폴트가 될 정도로 뭐 문제를 크게 만들진 않겠지만 쉽게 좀 이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6월 초까지 계속 기간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 뭐 미루다 끝까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이 또 눈치를 보면서 좀 약세장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그래도 뭐 보합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좀 낙폭이 컸었는데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지수가 좀 밀렸었던 거는 코스닥 지수가 좀 밀렸던 거는 에코프로에 또 관련된 악재 전회장 구속되면서 좀 지수가 갑자기 밀렸었는데 뭐 그거에 의한 반등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820선에 대한 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820선이 직전에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면서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5장 들어서 이제 만약에 혹시나 또 시장 불안감에 의해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월요일 날로 일단 다음 주죠. 다음 주로 부채 상한 협상이 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820선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는 아직 자금이 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주로 뭐 테마성 자금들이 좀 돌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비중 높게 매매하시기보다는 낮은 비중으로 이런 좀 시총층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이 다음 주로 연기되면서 다음 주 역시나 눈치 보기 장세, 약세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런 장세일수록 820선 코스닥 기준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지수나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또 테마주 위주로 장세가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시황을 다음 주 미리 좀 짚어주셨는데요. 장 끝난 이후에도 또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 시황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장 시황들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마 장세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상승 시그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테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제 가장 좋았었던 뭐 업종이 이제 자동차 부품이에요. 자동차 완성차 쪽보다는 오히려 좀 시총이 낮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AMS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뭐 세종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진산업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렸는데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확실한 호재가 있어서 갔다기보다도 완성차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당연히 부품 쪽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 그리고 현대차나 뭐 기아다 역시 좀 전기차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차에 뭐 들어가는 2차 전지 쪽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자동차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배터리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 경량화 관련주 쪽이 오히려 좀 부품 쪽에서는 모든 부품주 쪽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 차량 경량화 관련주 쪽이 좀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들 이쪽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윗꼬리,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 예, 거래대금 터졌을 때는 제가 항상 자주 말씀 좀 드리는데 거래대금 터졌을 때는 관망했다가 거래대금 이제 줄어들었을 때, 거래대금 줄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반등을 좀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급등했었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하셨다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왔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대금이 없으면은 여기 매수했던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좀 판단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할 때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이제 따라가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이런 자동차 부품 쪽은 뭐 계속 보셔야 될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전기차 상승 나왔을 때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뭐 아직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적지 않아요. 괜찮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관망하시고 다음 주 정도에 혹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랬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또 제가 체크해서 노나톡방에서 또 말씀 좀 드릴 테니까 혹시 또 자동차 부품 관심 있는 분들은 노나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장 마감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기업들 실적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그 관점들 함께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장에서 공략하기 어렵더라도 다음 주 어느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그널도 한번 잡아볼게요. 어떤 테마에 또 시그널 들어오고 있을까요? 오늘 좀 아침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관심 있게 투자하는 뭐 업종이 있다. 그래서 뭐 찾아보니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아침에 이제 개장 전에 뭐 그런 사실이 없다.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가 또 올라왔는데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서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좀 관련된 종목이 이제 KCS 그리고 우리넷 우리로라는 종목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엮이는데 KCS가 아침에 이제 기사 내용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반박 기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개장하고 나서 갭으로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미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기사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이제 시장이 자금으로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 게임 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총이 다 작습니다. 이런 종목도 보면 KCS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라서 그나마 좀 1,000억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900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좀 끼는 있어요.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좀 아침에 바로 반박 기사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조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양자 암호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어떤 관련주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 정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아직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21선 자리는 뭐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는 있거든요. 추가적인 정고점 자리를 뚫어줄 수 있는데 아마 새로운 기사가 좀 나와야 돼요. 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직전 시세처럼 이렇게 한번 큰 시세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 그렇게 나올 만한 이슈도 없고 뭐 내용도 없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정리하고 좀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시장이 좀 그렇게 뭐 밝은 미래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뭐 만약에 좀 진입을 했다, 뭐 상승이 안 나다. 진입을 했는데 원하던 상승이 안 나온다. 이렇게 움직임이 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는 예전 같았을 때 거래 대금이 많고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좀 물려도 좀 기다리면 다시 뭐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리게 되면은 쉽게 반등도 잘 안 나오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오늘 이 KCS처럼 순간 상승 나왔다가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매매의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금요일날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위험하니까 혹시나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뭐 스윙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특히 오늘 같은 시장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장세가 상승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이런 끼 있는 종목들이라도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데이 트레이딩이 또 유효한 전략인 만큼 더 촘촘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일단 그래핀 관련주인데, 요게, 글쎄요, 새로운, 그래핀 신소재가 좀 개발되면서, 상한가 지금 3일 연속 상한가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분봉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목들 보셨을 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야 돼요. 오전에 상한가를 들어가서 상한가가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날 또 계속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갭 뜨고 나서 오전에 바로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3연속 상한가인데 뭐 이러면 이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항상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 잔량을 봐야 돼요. 근데 상한가 잔량이 지금 80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거래가 좀 박혀 있으면은, 물량이 좀 박혀 있으면은, 종가까지 거의 이제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관건은 이제 월요일이죠. 이 종목 지금 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재료로 얼마까지 더 갈지,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되도록이면은, 뭐 이런 거 이제 미리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박 수익이 나셨으니까, 일단 뭐 축하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나 이 종목 내가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월요일 날, 혹시나 또 이렇게 따라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지금 저점 대비 한 1,000원대에서부터 상승 나가지고 3,500원이고요. 아마 월요일 날도 갭이 한 10% 이상 뜨게 되면은 거의 한 4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되거든요. 뭐 투자 주의가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상승이 큰 만큼 하락폭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흐름이 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적어서 이런 종목으로 빠른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좀 그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하시고 저는 그냥 좀 다른 실적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개별 호재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3일 연속으로 급등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저점 대비 3배, 4배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좀 더 안정적인 상승 시그널 함께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실적 위주의 시그널들,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 잡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포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상승 시그널들 함께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하락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좀 오늘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제 넷마블이 오늘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량한 종목이고 저도 넷마블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5분기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큰데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은 적자가 나더라도 뭐 크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주가에 선 반영되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은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시총이 좀 낮은 회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도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락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내려왔으니까 뭐 매 맞을 때는 매 맞는 거고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하방에 대한 지지는 잘 나와요.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이미 작년부터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리더라도 이미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더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가격적인 지지는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요 정도 사이에서는 강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아요. 5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다음 분기까지도 계속 적자가 이어질지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다른 게임 회사에 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넷마블이 좀 밀리면서 다른 게임주들도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넥슨 게임주도 실적이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게임주가 게임주 중에서 대형주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얘네들도 이제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 반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 심리가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다 밀리고 있는데 저는 뭐 하반기 쪽에서는 그래도 게임주들이 또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조정 시에는 조금 더 오늘은 이제 관망하시고 거래 대금이 좀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하락폭 대비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이슈가 중요한 이유 넷마블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리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YG엔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엔터주도의 흐름 괜찮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 오늘에서야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15%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또 엔터주들을 미리 또 선점했던 효과를 봤던 것 같고요. 또 GI 이노베이션도 상승 중입니다. 더불어서 G2파워와 현대 로템까지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YG엔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한 번에 다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17% 급등 중에 있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오늘은 이제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 이상을 이제 돌파를 했고 이제 더 나올 만한 내용들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엔터 쪽이 매출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뭐 2분기 대비해서도 뭐 3분기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가격이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기대감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또 실망감이 이어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처럼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일단 이미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될 부분이고 또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멤버들도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데뷔 일자만 남겨둔 상태인데 가을 전에 뭐 데뷔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매출도 반영이 됐고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금은 이제 조정을 받아서 좀 조정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뭐 8만 원?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를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요런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된다면 7만 5천 원? 요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이제 익절가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저도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이 나와서 저도 수익을 좀 잘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다른 종목들, 뭐 오늘 또 공략할 종목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실적 관련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더 노란 탁방에서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트파워도 아직은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아직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이미 지금 노란 톡방 오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비중만 조금 줄이신 상태에서 더 끌고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로템, 이 종목은 오늘 좀 지지 라인이 한 33,000원 정도, 지금 33,200원인데 33,000원 정도만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33,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21선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는 부분에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GI 이노베이션은 어제 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좀 이 음봉에 좀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21선 자리를 아직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뚫고 신고가 자리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현대로템은 33,0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그 정도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세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더라도 이렇게 YG엔터처럼 실적이 빵빵하게 받쳐주는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만 15% 넘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분석하고 노려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이런 지지 라인이라든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공략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좀 공략적으로 드릴 종목은 SAMG 엔터인데요. 일단 엔터주라고 해서 이제 YG 엔터 이런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 혹시 딸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이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티니핑이라는 이런 뭐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애니메이션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캐릭터 완구 사업까지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린이날 해서 뭐 물론 매출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들어간 게 있는데 이미 어린이날은 지났고 뭐 그게 이제 선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미 이제 충분히 상승 이후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었던 부분은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제자리 이제 상장했었을 때 자리까지는 좀 내려왔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도 좀 낮은 가격으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의 관심과 수급적인 면인데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이런 자리가 지지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3만 원 부근에서 아직 돌파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시간적인 여유는 좀 둬야 돼요. 제가 좀 짧게 보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최근에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이미 좀 급등했거나 아니면 아침에 거의 시초가 잡아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많고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좀 찾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좀 SAMG 엔터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천천히 좀 두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YG 엔터도 바로 급등이 나온 게 아니고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렸더니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여유를 두고 보셨으면은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서 다시 한번 반등했었을 때 직전 저항 자리 부근이 거의 한 36,000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공략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SAMG 엔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완구까지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향후 대응 지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데이 트레이딩도 잘 하시지만 이렇게 스윙 관점에서의 공략주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정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들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같은 날 저희가 공략했던 두 종목이 모두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4월 10일이었는데요. 서현 이화가 오늘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15%까지 올랐고 누적 수익률 60%입니다. 또 세종공업도 같은 날이었죠. 4월 10일 또 4월 20일에도 한번 언급을 주셨는데 두 번 언급하셨던 만큼 오늘 좀 20%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예. 먼저 이제 서현 이화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은 현대차의 1차 밴더 부분들을 리스트를 강조를 해주면서 배터리 팩 관련된 공식 지정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세 개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덕양산업, 서현 이화, 세종공업 이런 종목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부 다 크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좀 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안달이 났기 때문에 제가 세종공업은 두 번이나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서현 이화는 한번 그 갭상승이 떴을 때 한번 제가 리뷰를 좀 했습니다. 갭상승이 떴을 때 빠졌을 때 이 부분들은 단기 고점이지만은 현재 최종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날 현재 상승 삿발 형태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현재 십자도중 보이고 다시 한번 급등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한 절반 정도는 좀 차익신을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추세선으로 이제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긋고 이와 수평이 되게 한번 그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약간 그 층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가에서 좀 약간 버텨주면 되는데 약간 층 이탈이 되면은 약간 조정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봉상으로 보면은 5개월째 양봉이기 때문에 오수라는 것은 하나 이제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피크가 되면은 조정이 좀 될 위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후발 종목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세종공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4월 달로 돌아가서 보면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4월 10일 날도 이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4월 20일 날도 이때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처럼 가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슈팅이 좀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제2의 그 서현 유화, 그다음에 덕양산업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세종공업에 대해서 노란톡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그 부분들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크게 현재 수익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000원 이상에서는 현재 분할 매도 차원에서 또 제시를 좀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최종 고점을 보였다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최저점에서 보면은 2단으로 올라가는 점이 약 그 10,000원대 좀 있습니다. 11,000원대 좀 있죠. 그래서 최종 고점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하나의 중간 마디맵의 역할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일부만 차익 실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 제2의 세종공업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새로 이제 공략할 종목군들 또 이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정말 저도 매일매일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렇게 매일 또 리뷰를 할 수 있는 그 수익 인증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같이 한번 이런 공략주들들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수급 시그널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그런 기업 이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쭉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21년도에 3,000원을 기록한 이후로 좀 하향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저점 대비해서 13%가량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를 기업 설명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국 토지 신탁 부분들은 그 말 그대로 토지를 믿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 어떤 개발을 이제 대행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입형 토지 신탁의 매출 비중이 좀 점점 약간 줄어드는 부분들이죠. 도시 개발도 약간 줄어들고 그 대신에 리츠라는 상품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차입형 토지 신탁 또는 차입형 도시 정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간 궁금하신데 한국 토지 신탁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차입을 하느냐 하지만은 돈이 하나도 들진 않습니다. 왜? 명의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시설 이렇게 정비를 하잖아요. 아파트 짓고 하면은 야, 대단히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공사들이 다 합니다. 현대건설이나.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중개만 가지고 공신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사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지주가 맡기는 어떤 토지를 맡기는 명의 신탁으로 맡기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현재 조합, 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전체 토지를 맡기는 어떤 시행사 역할도 하거나 아니면은 중개 역할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무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안정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산 건전성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좀 해줄 수가 있는 어떤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주이나 이런 어떤 그 위험 리스크 부분들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죠.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 현재 월세를 받아서 이제 배당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쪽에 많이 상가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울에도 수도권 정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회사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의만 이전해서 어떤 시행 사업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셔도 리츠 상품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에서 어떤 그 수익이 나오거나 월세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배당 형태로 하는 것들이 리츠입니다. 근데 리츠 부분들이 구매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떤 이자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서는 약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한 부분 리스크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리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다음 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이제 한국토지신탁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증권형 토큰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소형 어떤 토큰 시장 부분들이 강세를 좀 보여준 앞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 신탁이 가장 어떤 사업을 왕성하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가 뜨고 증권형 토큰이 다시 한번 뜨면은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어떤 투자의 어떤 그 레벨업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토지 신탁을 메타버스가 뜨면은 이쪽 관련된 부분도 물론 게임주도 같이 이쪽에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외국인지 매수가 몰리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삼각수렴형의 거의 끝자락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오늘은 약간 속임수 운봉이 나왔지만은 조만간 장이 뜨거나 아니면은 메타버스의 어떤 흐름들이 약간 좋아지면은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증권형 토큰 메타버스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많고 금리 또 인하가 또 됐을 때는 리츠 상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떠줄 가능성이 많고 자산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행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리스크가 좀 적은 상황이고 특히나 올 초반에 핫했던 STO 쪽으로 다시 한번 연관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차트상으로도 삼각 수렴을 맞춰간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또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겠다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면 2단 상승 돌파 후 안착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우주항공 섹터일 텐데요. 계열사도 지금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부분들은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의 탑건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매우 신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장된 회사하고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남 사천의 어떤 그 공항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정비 회사로 탄탄한 기반을 입지를 현재 하면서 공격적인 M&A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와 연관된 부품 쪽으로 또 M&A를 하고 또 약간 개조 사업도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대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캔커와 그룹 LCC 부분들이 이제 중간 지주회사를 보여주면서 지분을 투자를 했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LLC,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 공장의 공장 부품을 만들고 있고 또 가공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현재 캘리포니아 메탈 부분의 서플라이 어떤 그 부분의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메탈 사업, 니켈이나 티타늄이나 특수합금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는 그 보잉이나 이렇게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회사하고도 직거래를 하는 어떤 그런 업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항공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고객사가 어마무시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외국 이제 보시면 나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이런 어떤 업체, 우주 항공 업체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압도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 항공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부분들, 항공 우주 뭐 이런 이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도 있고 이제 보잉도 있고. 뭐 우주 항공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부품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매출액 보시면은 미국 국내 항공의 매출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2021년부터 계속 치고 올라간 것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MRO입니다. 그러니까 MRO는 이 항공 정비 또는 개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물기를 바꿀 때는 내부를 완벽하게 개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물량이 굉장히 수주 물량도 굉장히 가파르게 커지고 있고 저 에어버스의 거의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우주항공 또 소재 부분들도 가파르게 지금 민간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력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제일 어떤 밸류에이션이 가장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납품들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어떤 성장 궤도를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비 사업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품들 그다음에 항공기도 자체 조립을 여기를 보시면은 개인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 이런 것도 자체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항공 우주하고 함께 이런 그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 그다음에 항공에 대한 어떤 관련된 기술, 뭐 관제 기술이라든가 운전 기술 이 부분들도 거의 이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MRO 부분들, 내부 개조 부분들을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은 MRO에서 거의 하고 있고 매출이 현재 누적 어떤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이 좀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 있게 움직여 줄 수가 있고 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드론 관련된 부분들 현재 제주에서 에어택시 어떤 실증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체 항공기를 만들 정도로 기술력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2월 달에 한번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 당시에는 전혀 가지 않았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단기 고점 이후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이슈가 현재 이쪽 현재 드론 관련된 어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서 행보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해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와 안착, 그다음에 재상승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고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해부터 늘어나면은 굉장히 큰 어떤 상승들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부분들을 숨어 있는 어떤 종목의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 기관도 이제 매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 계열사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에어택시나 자체 항공기도 좀 성공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항공 우주 기업에서의 탑건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삼원강제입니다. 차량 경량화에 있어서 필요한 중공형 스프링 기술을 보유한 독점적인 사업성 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전고점을 넘겨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장대 양봉 부근에서 거래량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이 전고점을 넘겨줄 수 있을지, 또 차량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 호전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자, 그 삼원 강제는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현재 벤더 업체인데, 현대차가 진출하는 곳은 다 어디든지 다 현재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는데 당연히 미국 공장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굉장히 삼원 강제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삼원 강제의 어떤 그 계열사가 대온 강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 제조 관련된 삼원 강제는 그 현재 스프링이나 판재 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만드는 원소재 부분들을 거의 국내 독점적으로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걸 가지고 스프링 가공이나 이쪽 가공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가공 분야에서 대온 강업이 스프링 분야에서는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8,6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경쟁사인 영흥도 일부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하고 이제 계열사가 거의 스프링 관련된 어떤 판재, 원소재뿐만 아니라 어떤 가공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사업을 영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강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온 강업 여기 계열사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온 어메리카, 그다음에 미국 보시면 미국에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현지 업체를 차리면은 현대차에 대한 납품만 아니라 그 기술력이 뛰어나면은 다른 뭐 리비아라든가 뭐 다른 업체에 대한 수주도 굉장히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가는 곳은 폴란드, 멕시코, 러시아 다 쫓아다니는 부분이죠. 인도까지 좀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가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서스펜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동차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뭐 브레이크를 밟는데 뒤가 뜬다든가, 이렇게 코너를 두는데 엎어지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쪽이 울퉁불퉁하는데 막 흔들린다는 걸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을 좋게 하는 최첨단 고도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현재 알겠지만은 완벽하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 어떤 슈프링 기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넣으면서 완벽하게 어떤 그 승차감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어떤 부분의 모든 어떤 솔루션이 현가 장치고 서스펜션인데, 주로 스프링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삼원광제에서는 이런 그 판재를 가지고 판 스프링, 이제 하부에 보시면은 이런 판 스프링을 이렇게 약간 그 S자로 굽어서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 스프링이나 이런 그 봉광을 이렇게 돌들 많은 어떤 코일 스프링,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 토션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현가 장치의 각종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원재 가공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어떤 스프링 가공까지 완벽하게 지금 삼원광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성장성이나 독점적인 사업은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에 개발한 부분들은 차량 경량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가 빈 중공용 스프링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스프링 종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떤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은 삼원광제 부분들이 한번 슈팅이 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보였고 행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일어나는 어떤 흐름에서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N자형의 흐름들이고, 워낙 이 종목이 이제 저평가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실제
현재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아니지만은 순환매로 분명히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차를 탈 때 안정적인 승차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스펜션, 스프링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상승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승 시그널들 잡아봤고요.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또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